요즘 이 설탕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단맛을 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그리고 절대 없어서는 또 안 되는 이 설탕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라는 논란입니다.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슈가 부위로 유명한 백종원 씨 모습부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분식집에서 먹을 수 있는 떡볶이의 기본적인 양념,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양념을 알려드릴게요. 설탕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제 잘못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그거요? 설탕? 저는 참고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설탕을 사랑하진 않습니다. 설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니까 넣는 거예요. 이거 설탕 많이 안, 100인분에 이만큼밖에 안 넣는 건데 이걸 100으로 나눠봐야 얼마나 된다고. 자, 설탕을 넣어야 이제 맛을 낼 수 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유경 기자, 설탕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공론화된 겁니까? 네, 지난달에 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네. 관련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또 입법을 이제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검토에 이제 다 들어갔는데요. 뭐 설탕세, 비만세, 콜라세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뭐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그리고 과자에 세금을 좀 매겨서 네. 소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담배에 이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붙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안이 검토 단계고 이제 직접적으로 아직 발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 정원재 대변인님, 담배를 세금을 물린 데서 담배를 끊진 않잖아요. 그러면 설탕에 세금을 물린 데서 설탕을 소비를 줄이는 것도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끊진 않지만 조금 덜 피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좀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탕이 사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알게 모르게. 그리고 과거 뭐 산업혁명 이전과 지금 사는 사람들과의 식습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설탕 섭취량입니다. 예, 설탕이 뭐 아시다시피 비만을 유도하고요. 네. 심근경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비만세와 관련해서 선진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뭐 건강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세수 부족의 이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여튼 설탕 소비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의 설탕세 논의가 활발히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유경 기자, 그러면 세금을 그래서 얼마를 내자는 건가요? 네, 이미 도입한 그 영국을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네.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한 8% 이상, 그리고 과자에는 한 7% 이상, 그리고 과일 주스에는 6% 이상 정도의 그 세금이 부과가 돼서 네. 가격 인상 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에도 이 관련 법안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 가공식품의 부피 100리터당 설탕이 2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사가 부담금으로 28,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는 법안이 당시에 있었고요. 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콜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캔당 한 27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7원 정도의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설탕세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워낙 이제 콜라라는 음료로 대표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콜라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콜라세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콜라 사랑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하루에 12잔씩 콜라를 마신다라고 해서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다시 한번 또 콜라 버튼을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잠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Sing with me. Perfect harmony. Perfect harmony. I like to ride the world and keep it company. It's the real thing. Can you confirm that you have added back the Diet Coke fund? I think first of all, I just got here. So my people came in. They have extraordinary decorator sense, right?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건강하게 콜라를 먹겠다라는 이유로 코카콜라에게 레시피를 바꾸라라고 제안까지 했고 실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죠. 네, 올해 가을에 이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간 콜라를 이 탄산음료 제조업체에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기존에는 한 1980년대부터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이 탄산음료에는 옥수수 시럽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쌌기 때문인데 네. 멕시코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사탕수수 추출이 된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팔아서 멕시코에 일부러 이 콜라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SNS상에 미국에서 진짜 사탕수수 설탕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런 뒤에 실제로 이 탄산음료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시에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런 차원에서 옥수수 시럽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은 비만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더 유발하기 때문에 이걸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지금 코카콜라는 콜라 레시피까지 바꾸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설탕세 도입을 논의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당뇨나 비만 이런 상황들이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국민 4명 중에 1명이 WHO 공고 기준 이상을 이제 당분을 먹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비율로 따지게 되면 25%니까 사실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특히나 심각한 게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4명, 그러니까 40% 이상이 이렇게 이제 당을 과하게 섭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비만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만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비용이 정말 좀 어마어마한 게 2021년 기준으로 15조 6,382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비용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만이 흡연보다도 그리고 음주보다도 이렇게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할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 차원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설탕세를 부과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적게 먹게 한다면 실제 비만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건강해져야 될 텐데 이미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실제 건강해지고 비만율이 좀 떨어집니까? 실제로 좀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 설탕세를 도입한 뒤에 한 10년 만에 비만 정도가 한 2.5% 줄었다고 하고요. 또 당뇨 발생 건수도 20만 건이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설탕세를 도입을 했는데 이 설탕세가 도입된 이후에 그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의 어떤 판매량이 한 33% 줄었고요. 네. 또 제조업체들도 설탕 함량을 절반 정도 줄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WHO가 지난 2016년에 이제 설탕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한 120여 개의 국가가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고 전 세계 한 57%의 국민들이 이 설탕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면 결국 기업들은 이 소비자에게 그 세금을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정원희 대표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이 기자 설명 들으니까 콜라 한 캔당 27원 정도의 세금이 네. 부과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나라의 설탕, 그러니까 당을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느냐 고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느냐를 보면 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사실 뚱뚱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날씬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당 소비량이 네. 소득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전 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네네. 전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당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고 네.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더 많은지 그건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적의 세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설탕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 소비를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없었던 세금이긴 하지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조신 위원장님, 그렇다면 지금 정원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일반 시민들, 국민들, 저소득층까지 고려한다면
세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혈당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정치권에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우리 아까 우리 기자님도 소개했지만 WTO에서 2016년도에 이 설탕세 권고를 하고 나왔는데 세계 120가 정도가 그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추이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에 들어간 음료의 소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비만 정도의 부분도 상당히 감소했단 말입니다. 이 비만이라는 게 아까 설명했었지만은 그 건강재정보험의 건강재정 그 따른 비만에 따른 그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재정 부담이 굉장히 아까 뭐 많거든요. 15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15조 정도 아까 그런 물론 재정의 부분도 있지만 국민 건강도 특히 그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의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